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하면 기꺼이 달려와 줄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한 명? 두 명? 아니면 잠깐 생각해 봐야 할 정도입니까? 참 이상하지요. 젊을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그 이유를 2500년 전 중국의 한 철학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비자. 그리고 그는 아주 냉정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좋아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곁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한비자가 말한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라. 그는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좋아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있어서 가까이 온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잘 될 때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화도 오고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 형님 형님 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기면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비자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비자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비자의 이야기는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곁에 남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한비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경험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전 잠깐 한비자를 왜 지금 읽어야 하는가? 2500년 전에 쓰인 책이 지금 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요? 한비자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금까지 쓰인 책 중 가장 냉정하고 날카로운 분석서입니다. 공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인의의 질을 강조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교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따지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이것이 한비자의 출발점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 당위가 아니라 사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지금도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좋은 말을 듣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면 통한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그 좋은 말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그 현실의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비자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먼저 한비자가 누구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기원전 약 280년에서 233년 사이에 살았던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전국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기 전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동맹을 맺었다가 내일 적이 되고 어제 믿었던 신하가 오늘 반란을 일으키는 한비자는 한비자는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한나라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귀한 신분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속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충성스럽다고 믿었던 신하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권력을 위해 배신하는 것을, 말로는 나라를 걱정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그것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한비자의 철학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원래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이 책에는 55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권력의 원리, 통치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책이 당시 진나라 왕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한비자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한비자는 진나라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 독살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배신을 그토록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결국 인간의 배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진실에 의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한비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가 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비자 철학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이기적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뭡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비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더 잘 살기 위한,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입으로 빠는 것은 환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에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곰씹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그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비자는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마차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마차를 만드는 사람이 특별히 착하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이익이 서로 다른 방향에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선함과 악함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처한 상황과 이익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2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영업팀, 한 명은 기술팀입니다. 영업팀 직원은 제품을 빠르게 많이 팔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실적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기술팀 직원은 제품을 천천히 꼼꼼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품질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매일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봅시다. 누가 옳습니까? 한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옳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익 구조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답을 찾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절대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자리나 기회를 얻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갑자기 바빠지는 경우,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말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믿기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익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비자 철학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 구조를 보라. 이제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이익 구조 안에 있습니까? 직장, 가족, 친구, 사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비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비자가 살던 시대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주가 신하를 고용하는 것은 신하의 능력을 사는 것이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군주의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명확할 때 나라는 안정된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솔직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명확할 때 실망도 줄고 갈등도 줄고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가슴에만 품고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기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비자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기대는 명확하게 표현하라.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라.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한비자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나 했습니다. 배신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를 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속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의 충격은 훨씬 큽니다. 한비자는 이것을 역사 속 수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나라에 전상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왕을 위해 헌신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조용히, 천천히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군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왕은 그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구나. 한비자는 이 사례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군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신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승진 경쟁에서 내 뒤통수를 치는 경우, 가장 믿었던 파트너가 사업이 잘 될 때 계약을 파기하고 혼자 이익을 챙기는 경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중요한 정보를 경쟁자에게 흘리는 경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를 해치고 싶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계를 낮추는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을 때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한비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은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무너집니다.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믿음은 검증되기 전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대부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해준 경험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경험은 대부분 서로 이익이 맞았던 시절의 경험입니다. 그 이익 구조가 바뀌면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되 그 믿음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상황이 바뀌면 사람도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이 줄어들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한비자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비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검증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신뢰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일관되게 행동해온 것을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온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한비자는 그런 신뢰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진짜 신뢰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쉽게 주어지는 믿음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훨씬 값지다는 것. 그것이 한비자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한비자가 가장 경계했던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을 잘하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실제보다 화려한 사람을 경계하라. 무슨 뜻일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군주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아름다운지를 보지 말고 그 말이 실현 가능한지를 먼저 보라. 당시 전국시대에는 유세가들이 많았습니다. 유세가란 말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군주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말솜씨로 군주를 설득했습니다. 제 방법을 쓰시면 나라가 반드시 부강해집니다. 이 전략을 쓰시면 반드시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경우 그 말들은 그냥 말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말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말은 적지만 행동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잘 깎는 목수는 도끼 쓰는 법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무는 가장 잘 깎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실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곧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이번에 기회가 올 것 같아. 내가 다음에 꼭 해줄게. 그런데 그 곧, 이번, 다음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비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언변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 주변에 특히 많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옳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런 말은 듣기에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의 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이를 간신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온 일들을 보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미래에도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 속에 자신을 숨긴다. 말이 적은 사람은 그 침묵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은 사실 그 수많은 말들로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가립니다. 반면에 말이 적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소수의 말에 진심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말이 많아도 진심인 사람이 있고 말이 적어도 속이 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말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라.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것이 한비자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것을 꿰뚫어 보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비자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단지 개인의 위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화려하고 명분이 그럴듯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좋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이것을 막기 위해 혁명제도를 주장했습니다. 혁명이란 말과 실제 결과를 반드시 대조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군가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 말과 실제 결과를 반드시 비교합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했으면 상을 주고 말한 것을 실행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KPI 핵심성 과지표 시스템이자 성과 관리 시스템의 원형입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면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한비자가 2500년 전에 이미 통찰하고 있었던 조직 운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실 건가요? 구체적인 답이 나오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한비자는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권력이 생긴다고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원래 있던 것이 권력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팀에서 함께 힘들게 일하던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야근도 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명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된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대하던 동료를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실수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했던 일들을 이제는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본 동료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한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변한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힘들 때는 서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권력이 생기면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한비자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큰 권력을 가졌을 때의 모습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작은 권력, 예를 들어 팀 내에서 작은 결정권이 생겼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비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를 보라.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도 예전과 같이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같은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생기자마자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비자는 이것을 알면서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권력을 주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대신 제도와 규칙이 권력을 제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원칙이 권력을 통제하게 하라. 이것이 한비자가 말하는 통치의 핵심이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비자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본성을 미리 읽는 것이 지혜이다. 잠깐 여기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비자의 핵심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25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비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칼을 들고 싸우던 시대였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중심이었고 지금은 회사와 직원, 친구와 친구, 가족과 가족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2500년 전에도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였고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2500년 전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도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철학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비자의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SNS의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로워가 많으면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SNS에서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여러분을 팔로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여러분의 콘텐츠가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거나 유용하거나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여러분의 콘텐츠가 갑자기 재미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팔로워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배신입니까? 아닙니다. 한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팔로워들도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크리에이터는 팔로워 숫자에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 콘텐츠가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뒤로는 경쟁자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한비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직장이라는 공간의 이익 구조이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성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 구조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될 때는 협력하고 경쟁이 될 때는 경쟁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서운해하는 대신 저 사람의 이익 구조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 를 파악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족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이익으로 움직인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한비자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이익의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 역할 분담, 기대와 실망.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비자의 가르침은 그 갈등을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보지 말고 각자의 이익 구조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훨씬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비자의 철학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법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가 사람보다 법과 원칙을 더 믿으라고 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이익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감정이 없습니다. 원칙은 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군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어 다스리려 하지 말고 법을 세워 다스려라. 사람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그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흔들린다. 하지만 법에 의존하는 나라는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군주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에 두 팀장이 있습니다. 한 팀장은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내가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는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팀장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는 항상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팀 중 어느 팀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까요? 당연히 원칙이 있는 팀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팀원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팀장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합니다. 한비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좋아할까? 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에 맞는가?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비자는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이 있어도 그것이 예외 없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원칙이 없는 경우보다 원칙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이 힘있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때 비로소 그 원칙이 살아있는 원칙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분이나 인맥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면 그 원칙은 죽은 원칙입니다. 죽은 원칙은 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신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한 비자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을 예외 없이 지켜라. 그렇지 못할 원칙이라면 처음부터 세우지 마라. 이 말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불편해도, 감정이 흔들려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신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하든 자신은 자신의 원칙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자신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한비자의 5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그 원칙을 예외 없이 지켜라.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꽤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권력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아무도 믿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비자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을 냉소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음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사람이 변했을 때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는 대신 아, 그렇구나. 상황이 바뀌었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철학은 사실 사람을 혐오하는 철학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혜입니다. 한비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기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절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그게 고마운 일이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일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되 세상을 탓하지 마라. 사람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탓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물의 흐름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 자신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비자의 사상은 흔히 냉혹하고 어둡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역할과 기대를 솔직하게 대화로 나눠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비자가 말하는 시스템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비자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또한 한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솔직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뒤로 무언가를 챙기는 사람보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위선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 말로는 희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희생을 무기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비자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타인에게도 솔직하라. 그리고 그 솔직함 위에 건강한 관계를 세워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비자의 이야기를 통해 5가지 가르침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 구조를 이해하라.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믿음은 영원하지 않다. 셋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지 마라. 넷째,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것을 미리 읽는 것이 지혜다. 다섯째, 사람보다 원칙을 믿어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비자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비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진실, 즉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그의 철학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음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말이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한비자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의 이치다. 그것을 알면 그 순간이 조금 덜 아플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것을 알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제 삶에서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조금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맞아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이미 인생의 중요한 진실을 깨닫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비자의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이익도 변한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